메이크 IT 해픈 포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패널분들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작년 하반기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 개봉 이후로 그 영상 제작에 있어서 그 다양한 변화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입체 영화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그 영화 특수 효과에서도 점점 더 사실적인 이미지 또는 그 리얼한 이미지들을 원하다 보니까 점점 데이터량도 많아지고 또 이에 따른 그 처리 속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이 다양한 제작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어떻게 그 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그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이쪽 업계의 그 IT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는 일단은 그 특히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면서부터 그 입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영화를 만들 때보다는 그 일단 두 개의 그 데이터가 2배가 더 늘어났다. 좀 물리적인 것만 했을 때. 하지만 입체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영화가 점점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거대한 뭐 폭발신이라든가 물의 표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지금 모두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인텔의 나승주 부장님부터 해서 최근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 인텔에서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션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컴퓨터 요구량이 그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3D 작업 처리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인텔에서는 이런 처리 능력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텔 제온 프로세서 5600 계열의 프로세서를 저희 이제 상반기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션 작업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더 빠른, 더 생산성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제온 프로세서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 중에서 하나를 보게 된다면 작업자의 상황에 맞춰서 아주 스마트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CAD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클락을 좀 더 빠르게 해서 좀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AD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뭐 렌더링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저희들이 더 많은 코어와 하이퍼 트레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제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이제 제공을 동시에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실제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게 된다면 실제 CPU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모든 코어 수를 이제 필요하지 않은 코어 수를 줄이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조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인텔 제온 프로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10년에 화두였던 단어 중에 하나가 스마트인데 그 인텔도 그 이에 그 응대하듯이 스마트한 CPU를 그 타이틀로 내가셨는 그 디지털 아이디어 쪽에서 이제 영화 VFX 쪽을 하시면서 그 최근에 그 어떤 제작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아이디어는 사실은 국내에서 VFX를 그나마 좀 잘 한다는 스튜디오 3개를 묶어서 이렇게 새롭게 출범한 회사입니다. 올해 초에 출범하고 해서 디지털 아이디어의 이제 역사는 아주 뭐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다른 게 기존의 작은 스튜디오들이 일단 했던 이 영화의 어떤 부분으로서 VFX 효과라는 것보다 영화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VFX라는 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국내 시장의 작은 VFX 효과 팀, 스텝의 역할이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에서 영화 전체 시나리오부터 제작 환경까지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아주 영향력 있는 파이프라인, 그 생산 파이프라인을 가지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VFX 스튜디오, 작은 스튜디오들이 했던 이 작은 단위의 어떤 랜더팜이나 작업 환경들 자체를 사실은 한 6개월에 걸쳐서 상당 부분 폐기를 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작업하는 환경과 향후에 200명이 작업하는 환경, 심지어는 1000명이 작업하는 환경, 그리고 한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환경이 아니라 아주 글로벌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은 그 철학이나 어떤 구성 자체의 기반 자체가 아주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 기존에 뭐 한 100대 정도의 새 회사를 합쳤을 때의 코어들은 사실은 새롭게 그 요즘 말하는 어떤 병렬이나 어떤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좀 진부된 클러스팅 기법을 이용을 했을 때 사실 한 10대나 20대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새롭게 구성한 랜더팜이나 클러스터를 통해서 작업한 부분들이 이게 빨라지니까 작업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5번까지 컨펌을 했습니다. 5번까지 컨펌을 하고 영화 퀄리티도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그 과정에 디지털 아이디는 서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급격한 변화 중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파이프라인, 사람에 대한 어떤 생산에 대한 관리와 인프라에 대한 관리들을 두 개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상태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퀄리티가 높아짐으로 해서 작업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디지털 아이디어가 노리는 건 그럼으로 해서 VFX 제작 단가 자체가 좀 차원이 다른, 기존의 국내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낮은 단가로 형성된 시장보다는 정말 우리가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VFX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효율적인 인프라, 파이프라인의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디지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뭐 사활을 건 상태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을 해주실지. 그래서 뭐 디지털 아이디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 VFX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스튜디오들 내지는 또 다른 벤더들 업체들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3G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제 그 애니메이션 전문 쪽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VFX하고 좀 더 다른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세븐시라고 이제 영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입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렌더링 타임을 계산해 보니까 그 풀 HD로 작업을 해서 입체로 작업하게 되면 렌더판 250대로 했을 때 한 40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단가도 안 나오고 제작 단가도 안 나오고 스케줄이 딜레이 되면서 인력 인건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일단 바꾸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의 문제점이 이제 장비고 이제 장비와 그다음에 이제 랜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랜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전기 승합도 다시 해야 되고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2007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그 맨 오브 액션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마블 쪽에 있는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marks the
You're sorry, lot. Turn the tide. X marks the spot. 이 세븐시라는 건 이제 해양 액션 어드벤처라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 파티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 용량과 랜 속도, 그다음에 뭐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또 새롭게 개발하는 물이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파티클이 2천만 개 정도 됩니다. 저게 수량이.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가 그 프레임당 한 800메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00 프레임 정도 하면은 총 용량이 165기가 나옵니다. 이게 저거만. 그럼 이제 저거 이제 그 네트워크 레더링 걸 때 이제 1기가로 레더링 걸리지 않고 10기가를 올리려면은 그 비용도 이제 뭐 몇 천만 원씩 하니까 24포트 하나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민한 그렇게 하는데 로컬로 다 복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킹은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걸 따로 저 물을 걸기 위해서는 따로 허브를 따로 세팅하고, 그렇게 이제 딴 쪽에 트래픽이 떨어지기 뭐 안 가기 때문에 그 세팅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그 언제 개봉 예정은 내후년 초인데. 2012년이요? 예, 초인데 지금 이제 극장용으로. 예, 극장용입니다. 극장용으로 90분짜리로 이제 나오고 있고. 잘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VFX도 그렇고 점점 더 이 그 관객들의 일단 그 아바타를 보고 난 이상 그 밑으로 그 관객들의 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내 그 업체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사실적이고 리얼한 그런 표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국내 어떤 인프라 사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요. 예, 말씀 잘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런 그 이 컨텐츠 제작에서 그 뭐 3D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입체 영상의 뭐 편집 합성까지 그 대표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오토데스크의 유현식 기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모두 발언이라서 예. 길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계에 계신 분들과 지금 인텔이나 HP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인텔과 HP가 전략적으로 저희 회사와 지금 그 협조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아이디어나 3G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한국의 유저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임 패널 중에 가장 관계가 좀 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오토데스크가 겨냥을 하는 부분은 그 창의성,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이 세 가지를 오토데스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값어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지금 오늘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집중되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토캐드라는 제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컨텐츠라는 영역 자체를 굳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과 영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그 제조 쪽이나 아니면 건축 뭐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3D로 모두 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저희는 전부 다 소중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의 기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콘텐츠를 하기 위한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라는 부분이 들어갈 텐데 뭐 애니메이션이나 VFX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이라는 단계가 있듯이 그 설계라는 어떤 그 작업 부분에 대한 디자인적인 어떤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가장 퀄리티 있고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는 분들한테 가장 느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이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컨텐츠 마켓을 항상 그 고려를 하고 그리고 제품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것은 저희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화와 VFX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 업체들 간에 그 유기적인 어떤 관계 자체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오토데스크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바타의 케이스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바타의 경우에
아바타 같은 경우는 4년간 저희 회사에 있는 모션 빌더라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아바타에서 사용했다는 그 감정에 대한 캡처, 그러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모션 캡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모션 캡처라고 해서 그 감성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의 기반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공했던 모션 빌더라는 기본 베이스의 소프트웨어에서 4년간 아바타를 제작을 하고 메인 작업을 했던 프로덕션에서 개발을 해서 붙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는 인텔의 기술도 들어가고 HP의 워크스테이션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뭐 디지털 아이디어에서 말씀하셨던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결합이 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토데스크는 최대한 한국에 있는 환경에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 창의적인 환경과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얼마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결국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 잘 활성화시켜 드릴 수 있느냐라는 주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짧게 모두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는 많은 사용자들이 애니메이션만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VFX만 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설계만 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제작 환경을 오픈 아키텍처 환경으로 지금 전부 다 바뀐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주제들이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전체적인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 부분 안에는 하드웨어 업체들과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분, 저희가 그 작업에 연결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의견들이 사실은 잘 융합이 되는 어떤 컨버전스 환경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환경에 맞게끔, 글로벌 수준에 맞게끔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단순하게 한쪽의 산업 부분의 어떤 컨텐츠 영역이 아니라 전 산업 영역에 있어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컨텐츠를 효율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 제작 업체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과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오늘 주제를 던지실 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업계에 있는 영화와 애니메이션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보면 가장 리드를 하신다는 입장에서 좀 얘기들이 풀어나갔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